박근혜 대통령이 지금처럼 사면초가가 된 까닭은 왜 그럴까? 내가 보기엔 자신의 통치 스타일 때문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순실 정도 사건은 역대 정권, 각 정권마다 각종 사건에 모두 있었어요. 또 그런 사건에 비하면 그 비중이 별거 아닙니다. 냉정하게 이걸 뜯어보면은 박정희 대통령은 서거한 후에 뚜렷하게 남긴 비자금이 없었다는 게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이고요. 또 그 당시 정주영 같은 분들도 그런 말씀했죠. 박정희 대통령은 평소에 다른 뒷돈을 요구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죠. 그게 정설일 겁니다. 그러나 그 뒤 대통령들은 수천억 비자금설에 거의 모두가 자유롭지 못했어요. 한결같이. 좀 나이가 드시고 한 분들은 기억을 되살려 보세요. 그랬던가 안 그랬던가. 기억이 안 나면 뒤져보면 나와요. 어디서? 인터넷. 거기 쭉 나옵니다. 그때 그 시기에 어떤 사건이 어떻게 있었는가. 그리고 측근 비리 없었던 사람이 없었죠. 이 권력에는 아마 이거 태생적인가 보죠. 김영삼 대통령과 아들 김현철, 아니 김대중 대통령과 김홍일, 노무현 대통령과 형 노건평 씨 이렇게 측근 비리로 유죄 판결도 받고 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명박 대통령은 비자금설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명박 대통령 자신이 부자였고 그래서 그런지 거기서는 좀 깨끗한 것 같고, 그러나 역시 형이 이상득 씨가 이런저런 데 휘말렸죠. 그럼 4년 전이니까 여러분 기억 더듬으면 다 생각날 겁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어떨까요?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까지 볼 때 개인적으로는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깨끗할 겁니다. 사실은. 난 그렇게 인정합니다. 예전에 대통령들 굉장했죠. 눈 밖에 나면 기업 하나 날아가는 건 순간이었습니다. 알아서 다 기었어요. 근데 그에 비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4년 내내 오히려 만만하게 다 봤죠. 언론기관에서 만만하게 보고. 그렇지 않은 데 있습니까? 여야 막론으로 다 그랬죠. 최순실 건으로 하루 종일 언론이 잡아먹을 듯이 분별하게 확인도 안 된 사실을 마치 금방 확인한 것처럼 흘리거나 추측성 기사를 남발합니다. 그런데 뜯어보면 뚜렷하게 나온 범죄 혐의가 아직 없어요. 이 언론이 거의 고의성에 가까운 기사를 이렇게 흘리고 만들고 작성하는데 국민은 늘 저받아 보니까 젖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세뇌되고 흘리니까 화가 나죠. 짜증나고. 그럴 수가. 당연히 지지 처리하죠. 화가 나니까. 또 국민들이 이런 게 있어요. 언론에서 나면은 그건 맞겠지 믿는 성향이 있습니다. 예로부터. 자, 예전에 그랬죠. 친구끼리 대화를 하다가도 너 어떻게 알았어? 그러면은 어느 신문에 난 거야? 그럼 그거 믿잖아요. 맞겠군 하고. 아닐 건데 하다가도 이거 신문에 난 거야 하면 믿어요. 이런 게 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절이 달라요. 지금은 인터넷이 나오고 이 언론도 굉장히 경쟁으로요. 정말 먹고 살기 어렵죠. 더구나 김영란법 시행되니까 아마 언론사가 가장 타격받지 않겠는가 싶어요. 기자분들 김영란법대로 시행하면 기자분들 생활 안 되잖아요. 누가 뒤로 촌지 못 주니까. 그래서 그러기 전에도 하도 언론기관이 지금 난무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보세요. 듣도 보도 못한 언론기관이 얼마나 많은가. 거기다가 수많은 블로그와 경쟁해야 되고 수많은 일반 사이트와 경쟁해야 됩니다.
이 정보를 제공하는 매체가 기존 언론기관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유튜브에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많은 정보가 거기 있습니까? 그러니 예전처럼 언론이 점점 빼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사가 전부 이해관계에 직결돼요. 그 이해관계 이게 되면 없던 것도 써야 될 그런 형편이다 이거예요. 만들어서라도 기사 만들어야 되고 그런 상황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사, 이 언론, 방송, 신문에 난다고 해서 국민이 다 믿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어떤 경우는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이번 사건도 이 10% 정도가 진실이라면 나머지는 뻥튀기, 왜곡, 추측 아니겠냐.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두 최순실과 시켜서 했다고 하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면 이렇게 될 거예요. 길 가다 넘어져도 최순실과 밀어서 넘어졌다 할 거예요. 부부간에 싸움을 해도 최순실과 시켜서 싸웠다라고. 그럴 판이에요. 그 정도로 최순실을 막 끼워 넣어요. 확인도 안 된 거지요. 그냥 그랬을 것이다지요. 또 기왕 내친 김에 대통령 공격한 김에 확실히 하야시키자 이런 목표가 있는 것처럼 모두 무슨 단합하고 회의하듯이 막 쏟아붓잖아요. 광화문에 많이 모이게 하려고 그 기사 내용 읽어보면 거기 좀 많이 모여 하는 그 느낌이 역력해요. 그래서 시작하기도 전에 100만 명이 모인다, 100만 명이 모인다, 100만 명이 모인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갈 것이다 막 해놓잖아요. 그리고 끝까지 100만 명 더 모였다 우기잖아요. 막 어떤 데는 140만 모여놨다고 그랬어요. 믿거나 말거나죠. 안 믿어도 좋죠. 믿는 사람이 더 많을 거다 이거죠. 우선 카메라 돌아가면 많아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강화문하고 그 아래가요 100만 명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10배 뻥튀기라 보면 돼요. 이 말 안 믿어지면 인터넷에 마돈나가 3만 명 모아놓고 파리에서 공연한 거 한번 보세요. 그 사진. 그 장소 크기가 그쪽 강화문하고 비슷하답니다. 어디가 많은가 보세요. 마돈나 쪽이 훨씬 총총하게 앉아 있어요. 그리고 같은 면적이라도 시위 장소는요 총총 붙어있지 못합니다. 움직이기 때문에요 틈이 많아요. 그러나 일반 공연이란 건 촘촘히 앉아서 보잖아요. 아니면 촘촘히 서보거나. 이 13만 모아놓고 하면은 앉아가지고 보지 못하니까 총총히 서서 본다고 보면 돼요. 강화문이 움직이는 그 사람들 숫자하고 면적으로 해도 훨씬 많지요. 또 러시아에서 파 공연하는데 30만 모였다 하고 사진 찍어놓은 거 있습니다. 그 사진의 인원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냥 대번 차이 나요 보면은. 또 독일 나치 전당대 히틀러 때죠. 65만 명이 모였다는 사진이 있습니다. 아니 어떤 언론에 강화문에 65만 명 모였다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 비교하면 눈으로 언뜻 봐도 10분의 1이 안 돼요. 그리고 과학적으로 강화문 면적을 쪼개서 분석해 놓은 그 숫자에 거의 일치한 게 뭔 줄 압니까? 10만 명 이하만 들어가는 자리다는 거죠. 과학적으로 분석한 인원 추정 방법 인터넷 찾아보면 여러 군데 나옵니다. 며칠 전이죠. 해운대 백사장 인원이 실제 인원보다 100배 차이 난다는 거예요. 어느 교수 연구예요. 항공 촬영을 해가지고 인원을 실제 확인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또 어떤 야당 인사 이렇게 말하지요. 인원 100만 명이 모여서 이미 박근혜는 국민이 탄핵했다. 그래 대통령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리 그 인원들 거의 대부분 동원된 인파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구경차, 경험차 나간 사람도 많다고 봐야지요. 그런 사람 실제로 많거든요. 또 거기 열기가 그렇게 뜨겁다고 보지 않아요. 정말 뜨거운 시위 열기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 예전에 4.19 같은데 서울 시민이 모두 튀어나오고 죽기 살기를 시위하고 또 부마 사태 이런 시위 같은 거 그랬지 않습니까? 온 시민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런 시위하고 물론 차이 많아요. 물론 이제 시위를 평화롭게 수준 높게 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리고 시위 숫자로 대통령 하야를 결정짓는다. 그럼 무슨 법이 필요고 헌법이 필요 있습니까? 헌법이 대통령이 허용한 권한을 시위 숫자로 정지시킨다? 법치 국가에서 말이 되겠습니까? 이 한국 언론 정말 자신 문제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 때 트럼프 보도하는 거 보세요. 미국 기존 언론들이 기득권과 손잡 트럼프를 낙마시키고 힐러리를 밀어주기 위해서 굉장히 편파 보도를 합니다. 일방적으로 그 지역적인 별거 아닌 걸 막 확대시켜서 막 공격하고 안 좋은 점. 그런데 한국 언론 그대로 갖다가 또 보도하면서 거기다 살을 입혀요.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트럼프가 되면 뭐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하고. 그러니 일반 국민들 그것만 보지 않습니까? 그래 받아들일 또 그렇게 받아들여요.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트럼프는 마치 악의 화신 같고 수준 떨어진 찌질이 같고 인간 못된 거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잖아요. 맨 그런 기사만 보게 되니까 정말로 그렇게 된 사람이 대통령 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뭐 속아서 그런 거 아니거든요. 미국의 국민 주류가 트럼프를 선택한 거예요. 그럼 미국 언론에 속지 않고 그럼 미국 국민들 수준이 높다는 거죠, 오히려. 물론 유색인, 멕시칸, 이슬람 사방에서 미국이 끌어모인 또 흑인 이런 경우는 힐러리를 많이 선택했겠죠. 트럼프는 위험하다 싶으니까. 그러나 일반 미국 주류 백인들은 트럼프를 선택했거든요. 그들이 바보입니까? 다 까닭이 있어 그렇게 한 거지요. 트럼프가 주장한 정책이 자기들하고 부합되니까 뽑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트럼프 청년 시절에 방송국에 몇 번 나가가지고 그 대담한 게 있어요. 거기 보면 사회자가 트럼프를 주변의 사람들이 당신을 대통령 감이라 말한다. 대통령이 나가볼 의향이 없냐 이렇게 질문하는 게 있어요. 거기서 트럼프가 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나는 대통령에 나갈 뜻이 없다. 등등등등등 말하는 게 있는데 절대 그렇게 비이성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또 주변에서 당신은 대통령 감이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 할 때는 그만큼 그 사람이 청년 시절이든 중년 시절이든 주변에 특출한 사람으로 인정이 어느 정도 되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가 베스트셀러만 여러 권 쓴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직접 만나서 사업을 하거나 직접 어떤 이유로 만나가지고 대화를 해본 사람들이 대체로 트럼프를 굉장히 좋게 말해요. 매너가 굉장히 좋고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주고 또 어떤 약속이나 이런 건 절대 어기는 법이 없다고 그래요. 트럼프는 일반 사람들하고 약속을 딱 하면 거래관계라든가 언론기관과 인터뷰라든 약속을 어기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바빠도 그게 다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선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관리 잘하고 담배 술 안 하고 마약 안 하고 허튼 짓 안 하고 그 자식들도 이제 그런 거 안 하지 그러니까. 그런데 장점 보도보다는 그 지역적인 것 말 조금 어떻게 삐딱하게 하고 농담하고 한 거 이런 것을 확대해가지고 아주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데 이거 언론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언론은 양면을 보도하고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인식해서 보도하는 게 언론의 임무입니다. 언론이 각색하고 만들고 꾸미고 해가지고 보도하는 게 언론이 아니에요.
아무튼 이 박근혜 대통령은 어떻게 돼서 이 정도 시달리냐?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내가 보기엔 박근혜 대통령은 통치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또 사람을 볼 때 선악으로 보는 것 같고 그걸 구분해가지고 4년 전 비대위원장으로 총선에 임할 때 그때 공천을 확실하게 했어야죠. 자기가 당을 장차 완전히 장악하게끔 남한테 맡겨놓고 공천해라. 그럴 이유가 뭐 있습니까? 뭐 그 공평이요? 확실하게 당을 장악해야죠. 근데 그때 그렇게 안 해놓으니까 두고도 말썽이잖아요. 그렇게 그 뒤로도 당대표를 뽑아도 자기가 일치되는 사람을 뽑을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게 화근을 틔운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이 돼서도 농공행상 확실히 잘해야지요. 공이 있는 사람이 있는 만큼,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는 만큼, 또 공이 없어도 능력 있는 사람 뽑아서 요소에 배치해야 되고 실제 공이 있는 사람 등용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너나 없이 또 충성을 하고 너나 없이 일을 열심히 할 거 아닙니까? 아무리 공을 세우고 열심히 했어도 배제시켜버리면 내가 아무리 잘해도 저분하고는 안 되는구나. 저분은 알아주지 않는구나. 이렇게 인식이 되면 누가 나서서 일하려 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오히려 철저하게 배제해버리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사건이 날 때 총대를 맬 사람이 없습니다. 주변에 사람 좋아 보이는 분들만 득실돼요. 그렇게 임명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 좋아 보이는 분들은 정말 사태 불리하면은 자기 못 맞춰서 안 나섭니다. 거의 불리하면 뒤로 빠져요. 그래서 일하기가 어렵죠. 그래도 한 성깔 하고 지조 있고 딱 그 의지가 굳은 사람이 있어야 일을 추진할 수 있고 또 일 터져도 그걸 감당하려고 하고 책임지려고 그러지요. 또 방패방위도 앞서서 될 수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뭔가 좀 일을 강하게 소신껏 해버린 사람들이 있으면 보호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 그 사람 공격도 많이 받잖아요. 주변에서 없던 의혹도 막 튕겨나올 것이고 언론에 흘릴 것이고. 그럼 이게 확인이 된 다음에 내쳐도 내쳐야 되는데 의혹이 좀 뜨면 내쳐버리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지만 그런 게 좀 유심히 본 분들은 다 알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 권력은 어디서 납니까? 인사, 재무, 그리고 무력에서 나와요. 그 무력을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군, 경찰, 국정원, 국세청 등등등등 있잖아요. 이런데 강력한 적임자, 충성적인 적임자 임명해서 대통령답게 통치할 권한이 주어졌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제대로 안 되고 색깔 있고 강력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정말 유사시 큰일 나는 거예요. 돌아가지를 않아요. 그렇게 되면은 무력이란 건 여차할 때 쓰는 건데 그게 안 되죠. 지금 같은 사태에서도 작동이 안 된다는 거지요. 지금처럼 나라가 혼란할 때도 대통령이 어려움에 처해도 작동이 안 된다 이거죠. 정치는 더불어 운명을 같이 할 충성스러운 세력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박정희 대통령은 군우 선후배와 정치를 했죠. 김대중 대통령은 오래 고락을 같이 한 민주화 세력과 정치를 했습니다. 형이요 아우요 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은 또 그런 관계는 없잖아요. 없으니까 기독교 세력과 했어요. 정치를. 그래야 박 대통령 뚜렷하게 어디에도 그런 연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법조 인사를 많이 등용해요. 근데 내가 볼 때 박 대통령은 법을 잘 알아야 될 그 분야에는 법조 인사를 등용하고 나머지는 애국 세력하고 정치를 했어야 좋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애국 세력은 나라를 위하고
한국이 멸하면 안 된다, 한국이 잘 돼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박근혜 대통령도 애국심이 강하잖아요. 일치됩니다, 그 부분이. 그러니까 애국 세력하고 손잡고 정치를 했으면 좋았을 거예요. 그 애국 세력은 국가를 위한다면 자기 밥 싸들고 가서 일할 사람들이에요. 대가가 별로 없어도. 그런데 그런 애국 세력을 가까이 한 걸 본 적이 없어요, 4년 동안에. 이 애국 세력을 가까이 했으면 지금도 대통령 팔다리가 돼가지고 운명을 같이 하려고 그럴 거예요. 왜?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그러겠습니까? 국가를 위해서 그렇게 하겠죠. 또 그렇게 하다가 박근혜 대통령을 위한 것도 되고요. 그럼 그리고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행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성향으로 봐서는 하야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긴 봐야집니다. 야당과 여당의 일부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다 하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탄핵이야 국회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가능합니다. 그렇지만은 헌법재판소 가서 받아들여지겠는가? 별로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법률적으로 탄핵할 요건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모두 언론을 보도해야 추측성, 선동성 사건이지, 기사지, 탄핵할 만한 범죄가 성립된 게 없다고 보는 거지요. 그래서 요즘 또 특검 하는데요. 특검 12월 중순쯤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한 달 정도 되겠죠? 그런데 뚜렷한 범죄 혐의 또 나와도 별거 아닌 거 나오면 국민 여론 뒤바뀝니다. 벌써 한 달 흘렀는데 지금 슬슬 짜증내기 시작하고 있잖아요. 여론 지금 많이 바뀌고 있어요, 내가 보니까. 근데 그때쯤 되면 휙 바뀌어요. 또 무관심해져요. 아무리 듣기 좋은 소리도 2번, 3번 계속 들으면 듣기 싫거든요. 근데 이 짜증나는 소리를 한 달 내내 듣고 더 들어보세요. 사람들 무관심해지고 짜증나고 뭐 별거 없네 하고는 오히려 역풍 불기 시작할 거예요. 몇 가지 혐의가 아마 나온다 해도 별거 아닐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국민은 왜 이런 사태가 난 거야? 그거 가지고 이렇게 이성을 찾게 돼요. 국정농단 책임을 오히려 언론, 방송, 야당이 지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내년 보궐선거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1월쯤 되면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취임하게 됩니다. 세계의 관심사는 당연 미국으로 쏠리죠. 가장 영향을 크게 받을 한국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간에 북한 김정은이 참지 못하고 또 사건 만들어서 국민의식을 또 바꿔놓을 수도 있어요. 그 안에 몇 달 안에 북한에서 뭔 사건 하나 만들면 분위기 또 달라져요.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보면 이 국민이 지금하고는 다른 분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봐져요. 봄이 되면 박근혜 대통령 천천히 뒤집힌 여론에 힘입어서 또 자연스럽게 국정을 추스리게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그로부터 확실하게 칼자루 잡고 능동적으로 더 강력하게 하면 돼요. 국정 주도권 더욱 강하게 잡을 수 있어요. 임기 말이니까 어렵다? 꼭 그런 건 아니죠. 사건 많을 테니까. 또 지금까지 수집한 정보도 많을 거예요. 여기저기 남북 간의 정보든 뭐든. 그거 휘두르면 돼요. 써먹고. 개선하고 개혁하고 고친다 하면은 누가 반대할 수 있나요? 쉽지 않죠? 트럼프 대통령의 뜻을 잘 일치시키고 북한을 분명하게 누르고 한국 내 동조 세력 누르고 그럼 될 거 아니에요? 그 정도 할 정보야 이미 가지고 있을 거예요. 순차적으로 강력히 진행하면 되죠. 다만 박근혜 대통령 멘탈이 야가면 어이없이 중도에 맥없이 하차해버릴 수도 있죠. 그리고 하차를 안 한다 해도 지금처럼 미적 이러면은 그냥 할 일 없이 임기 마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칫 정권도 야당이 넘겨주겠죠. 그러나 강력하게 제대로 잡으면 다시 정권 재창출도 가능하죠. 개헌도 바쁘지만 성사시킬 가능성도 있고, 시간이 이제 이럭저럭 하다 보면 촉박해서 임기 내 개헌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오늘 무슨 법이 필요고 헌법이 필요 있습니까? 헌법이 대통령이 허용한 권한을 시 숫자로 정지시킨다? 법치 국가에서 말이 되겠습니까? 이 한국 언론 정말 자신 문제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 때 트럼프 보도하는 거 보세요. 미국 기존 언론들이 기득권과 손자 트럼프를 낙마시키고 힐러리를 밀어주기 위해서 굉장히 편파 보도를 합니다. 일방적으로 그 지역적인 별거 아닌 걸 막 확대시켜서 막 공격하고 안 좋은 점. 그런데 한국 언론 그대로 갖다가 또 보도하면서 거기다 살을 입혀요.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트럼프가 되면 뭐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그러니 일반 국민들 그것만 보지 않습니까? 그래 받아들일 또 그렇게 받아들여요.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트럼프는 마치 악의 화신 같고 수준 떨어진 찌질이 같고 인간 못된 거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잖아요. 맨 그런 기사만 보게 되니까 정말로 그렇게 된 사람이 대통령 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뭐 속아서 그런 거 아니거든요. 미국의 국민 주류가 트럼프를 선택한 거예요. 그럼 미국 언론에 속지 않고, 그럼 미국 국민들 수준이 높다는 거죠, 오히려. 물론, 유색인, 멕시칸, 이슬람 사방에서 미국이 끌어모인 또 흑인, 이런 경우는 힐러리를 많이 선택했겠죠. 트럼프는 위험하다 싶으니까. 그러나 일반 미국 주류 백인들은 트럼프를 선택했거든요. 그들이 바보입니까? 다 까닭이 있어 그렇게 한 거지요. 트럼프가 주장한 정책이 자기들하고 부합되니까 뽑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트럼프 청년 시절에 방송국에 몇 번 나가가지고 그 대담한 게 있어요. 거기 보면 사회자가 트럼프를 주변의 사람들이 당신을 대통령 감이라 말한다. 대통령에 나가볼 의향이 없냐 이렇게 질문하는 게 있어요. 거기서 트럼프가 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나는 대통령에 나갈 뜻이 없다. 등등등등등 말하는 게 있는데 절대 그렇게 비이성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또 주변에서 당신은 대통령 감이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 할 때는 그만큼 그 사람이 청년 시절이든 중년 시절이든 주변에 특출한 사람으로 인정이 어느 정도 되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등등등등 말하는 게 있는데 절대 그렇게 비이성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또 주변에서 당신은 대통령 감이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 할 때는 그만큼 그 사람이 청년 시절이든 중년 시절이든 주변에 특출한 사람으로 인정이 어느 정도 되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가 베스트셀러만 여러 권 쓴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직접 만나서 사업을 하거나 직접 어떤 이유로 만나가지고 대화를 해본 사람들이 대체로 트럼프를 굉장히 좋게 말해요. 매너가 굉장히 좋고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주고 또 어떤 약속이나 이런 건 절대 어기는 법이 없다고 그래요. 트럼프는 일반 사람들하고 약속을 딱 하면 거래관계라든가 언론기관과 인터뷰라든 약속을 어기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바빠도 그 다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선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관리 잘하고 담배 술 안 하고 마약 안 하고 허튼 짓 안 하고 그 자식들도 이제 그런 거 안 하지 그러니까. 그런데 장점 보도보다는 그 지역적인 거 말 조금 어떻게 삐딱하게 하고 농담하고 한 거
이런 것을 확대해가지고 아주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데, 이거 언론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언론은 양면을 보도하고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인식해서 보도하는 게 언론의 임무입니다. 언론이 각색하고 만들고 꾸미고 해가지고 보도하는 게 언론이 아니에요. 아무튼 이 박근혜 대통령은 어떻게 돼서 이 정도 시달리냐,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내가 보기엔 박근혜 대통령은 통치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또 사람을 볼 때 선악으로 보는 것 같고, 그걸 구분해가지고 4년 전 비대위원장으로 총선에 임할 때 그때 공천을 확실하게 했어야죠. 자기가 당을 장차 완전히 장악하게끔 남한테 맡겨놓고 공천해라. 그럴 이유가 뭐 있습니까? 뭐 그 공평이요? 확실하게 당을 장악해야죠. 근데 그때 그렇게 안 해놓으니까 두고도 말썽이잖아요. 그렇게 그 뒤로도 당대표를 뽑아도 자기의 일치되는 사람을 뽑을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게 화근을 키운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이 돼서도 농공행상 확실히 잘해야지요. 공 있는 사람이 있는 만큼 많이 모이게 하려고 그 기사 내용 읽어보면 거기 좀 많이 모여 하는 그 느낌이 역력해요. 그래서 시작하기도 전에 100만 명이 모인다, 100만 명이 모인다, 100만 명이 모인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갈 것이다 막 해놓잖아요. 그리고 끝까지 100만 명 더 모였다 우기잖아요. 막 어떤 데는 140만 모여놨다고 그랬어요. 믿거나 말거나죠. 안 믿어도 좋죠. 믿는 사람이 더 많을 거다 이거죠. 우선 카메라 돌아가면 많아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강화문하고 그 아래가요 100만 명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10배 뻥튀기라 보면 돼요. 이 말 안 믿어지면은 인터넷에 마돈나가 13만 명 모아놓고 파리에서 공연한 거 한번 보세요. 그 사진. 그 장소 크기가 그쪽 강화문하고 비슷하답니다. 어디가 많은가 보세요. 마돈나 쪽이 훨씬 총총하게 앉아 있어요. 그리고 같은 면적이라도 시위 장소는요 총총 붙어있지 못합니다. 움직이기 때문에요 틈이 많아요. 그러나 일반 공연이란 건 촘촘히 앉아서 보잖아요. 아니면 촘촘히 서보거나. 이 13만 메어놓고 하면은 앉아가지고 보지 못하니까 총총히 서서 본다고 보면 돼요. 강화문이 움직이는 그 사람들 숫자하고 면적으로 해도 훨씬 많죠. 또 러시아에서 파 공연하는데 30만 모였다 하고 사진 찍어놓은 거 있습니다. 그 사진의 인원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냥 대번 차이 나요 보면은. 또 독일 나치 전당대 히틀러 때죠. 65만 명이 모였다는 사진이 있습니다. 아니 어떤 언론에 강화문에 65만 명 모였다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 비교하면 눈으로 언뜻 봐도 10분의 1이 안 돼요. 그리고 과학적으로 강화문 면적을 쪼개서 분석해 놓은 그 숫자에 거의 일치한 게 뭔 줄 압니까? 10만 명 이하만 들어가는 자리다는 거죠. 과학적으로 분석한 인원 추정 방법 인터넷 찾아보면 여러 군데 나옵니다. 며칠 전이죠. 해운대 백사장 인원이 실제 인원보다 100배 차이 난다는 거예요. 어느 교수 연구예요. 항공 촬영을 해가지고 인원을 실제 확인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또 어떤 야당 인사 이렇게 말하지요. 아, 인원 100만 명이 모여서 이미 박근혜는 국민이 탄핵했다. 그래 대통령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리 그 인원들 거의 대부분 동원된 인파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같아요. 모두 언론을 보도해야 추측성, 선동성 사건이지 기사지 탄핵할 만한 범죄가 성립된 게 없다고 보는 거지요. 그래 요즘 또 특검 하는데요. 특검 12월 중순쯤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한 달 정도 되겠죠? 그런데
뚜렷한 범죄 혐의 또 나와도 별거 아닌 거 나오면 국민 여론 뒤바뀝니다. 벌써 한 달 흘렀는데 지금 슬슬 짜증내기 시작하고 있잖아요. 여론 지금 많이 바뀌고 있어요, 내가 보니까. 근데 그때쯤 되면 휙 바뀌어요. 또 무관심해져요. 아무리 듣기 좋은 소리도 2번, 3번 계속 들으면 듣기 싫거든요. 근데 이 짜증나는 소리를 한 달 내내 듣고 더 들어보세요. 사람들 무관심해지고 짜증나고 뭐 별거 없네 하고는 오히려 역풍 불기 시작할 거예요. 몇 가지 혐의가 아마 나온다 해도 별거 아닐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국민은 왜 이런 사태가 난 거야? 그거 가지고 이렇게 이성을 찾게 돼요. 국정농단 책임을 오히려 언론, 방송, 야당이 지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내년 보궐선거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1월쯤 되면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취임하게 됩니다. 세계의 관심사는 당연 미국으로 쏠리죠. 가장 영향을 크게 받을 한국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간에 북한 김정은이 참지 못하고 또 사건 만들어서 국민의식을 또 바꿔놓을 수도 있어요. 그 안에 몇 달 안에 북한에서 뭔 사건 하나 만들면 분위기 또 달라져요.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보면 이 국민이 지금하고는 다른 분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봐져요. 봄이 되면 박근혜 대통령은 천천히 뒤집힌 여론에 힘입어서 또 자연스럽게 국정을 추스리게 될 수 있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 그로부터 확실하게 칼자루 잡고 능동적으로 더 강력하게 하면 돼요. 국정 주도권 더욱 강하게 잡을 수 있어요. 임기 말이니까 어렵다? 꼭 그런 건 아니죠. 사건 많을 테니까. 또 지금까지 수집한 정보도 많을 거예요. 여기저기 남북 간의 정보든 뭐든. 그거 휘두르면 돼요. 써먹고. 개선하고 개혁하고 고친다 하면은 누가 반대할 수 있나요? 쉽지 않죠? 트럼프 대통령과 뜻을 잘 일치시키고 북한을 분명하게 누르고 한국 내 동조 세력 또 기왕 내친 김에 대통령 공격한 김에 확실히 하야시키자 이런 목표가 있는 것처럼 모두 무슨 단합하고 회의하듯이 막 쏟아붓잖아요. 광화문에 많이 모이게 하려고 그 기사 내용 읽어보면 거기 좀 많이 모여 하는 그 느낌이 역력해요. 그래서 시작하기도 전에 100만 명이 모인다, 100만 명이 모인다, 100만 명이 모인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갈 것이다 막 해놓잖아요. 그리고 끝까지 100만 명 더 모였다 우기잖아요. 막 어떤 데는 140만 모여놨다고 그랬어요. 믿거나 말거나죠. 안 믿어도 좋죠. 믿는 사람이 더 많을 거다 이거죠. 우선 카메라 돌아가면 많아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강화문하고 그 아래가요 100만 명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10배 뻥튀기라 보면 돼요. 이 말 안 믿어지면 인터넷에 마돈나가 13만 명 모아놓고 파리에서 공연한 거 한번 보세요. 그 사진. 그 장소 크기가 그쪽 강화문하고 비슷하답니다. 어디가 많은 거 보세요. 마돈나 쪽이 훨씬 총총하게 앉아 있어요. 그리고 같은 면적이라도 시위 장소는요 총총 붙어있지 못합니다. 움직이기 때문에요 틈이 많아요. 그러나 일반 공연이란 건 촘촘히 앉아서 보잖아요. 아니면 촘촘히 서보거나. 이 13만 메어놓고 하면은 앉아가지고 보지 못하니까 총총히 서서 본다고 보면 돼요. 강화문이 움직이는 그 사람들 숫자하고 면적으로 해도 훨씬 많죠. 또 러시아에서 파 공연하는데 30만 모였다 하고 사진 찍어놓은 거 있습니다. 그 사진의 인원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냥 대번 차이 나요 보면은. 또 독일 나치 전당대 히틀러 때죠. 65만 명이 모였다는 사진이 있습니다. 아니 어떤 언론에 강화문에 65만 명 모였다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 비교하면 눈으로 언뜻 봐도 10분의 1이 안 돼요. 그리고 과학적으로 강화문 면적을 쪼개서 분석해 놓은 그 숫자에 거의 일치한 게 뭔 줄 압니까? 10만 명 이하만 들어가는 자리다는 거죠. 과학적으로 분석한 인원 추정 방법 인터넷 찾아보면 여러 군데 나옵니다. 며칠 전이죠. 해운대 백사장 인원이 실제 인원보다 100배 차이 난다는 거예요. 어느 교수 연구예요. 항공 촬영을 해가지고 인원을 실제 확인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또 있잖아요. 여론 지금 많이 바뀌고 있어요. 내가 보니까. 근데 그때쯤 되면 휙 바뀌어요. 또 무관심해져요. 아무리 듣기 좋은 소리도 2번, 3번 계속 들으면 듣기 싫거든요. 근데 이 짜증나는 소리를 한 달 내내 듣고 더 들어보세요. 사람들 무관심해지고 짜증나고 뭐 별거 없네 하고는 오히려 역풍 불기 시작할 거예요. 몇 가지 혐의가 아마 나온다 해도 별거 아닐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국민은 왜 이런 사태가 난 거야? 그거 가지고 이렇게 이성을 찾게 돼요. 국정농단 책임을 오히려 언론, 방송, 야당에 지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내년 보궐선거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1월쯤 되면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취임하게 됩니다. 세계의 관심사는 당연 미국으로 쏠리죠. 가장 영향을 크게 받을 한국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간에 북한 김정은이 참지 못하고 또 사건 만들어서 국민의식을 또 바꿔놓을 수도 있어요. 그 안에 몇 달 안에 북한에서 뭔 사건 하나 만들면 분위기 또 달라져요.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보면 이 국민이 지금하고는 다른 분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봐져요. 봄이 되면 박근혜 대통령은 천천히 뒤집힌 여론에 힘입어서 또 자연스럽게 국정을 추스리게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그로부터 확실하게 칼자루 잡고 능동적으로 더 강력하게 하면 돼요. 국정 주도권 더욱 강하게 잡을 수 있어요. 임기 말이니까 어렵다? 꼭 그런 건 아니죠. 사건 많을 테니까. 또 지금까지 수집한 정보도 많을 거예요. 여기저기 남북 간의 정보든 뭐든. 그거 휘두르면 돼요. 써먹고. 개선하고 개혁하고 고친다 하면은 누가 반대할 수 있나요? 쉽지 않죠? 트럼프 대통령의 뜻을 잘 일치시키고 북한을 분명하게 누르고 한국 내 동조 세력 누르고 그럼 될 거 아니에요? 그 정도 할 정보야 이미 가지고 있을 거예요. 순차적으로 강력히 진행하면 되죠. 다만 박근혜 대통령 멘탈이 야가면 어이없이 중도에 맥없이 하차해버릴 수도 있죠. 그리고 하차를 안 한다 해도 지금처럼 미적 이러면은 그냥 할 일 없이 임기 마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칫 정권도 야당이 넘겨주겠죠.